네, 월요일부터 시장이 밀려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일반도체 오늘 샀거든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78,000원에 78,000원에 비중은요? 10%. 아, 10%. 네. 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자분 용감하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미 반도체 과연 여기서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두 분은 긍정이고 신 소장님은 부정 들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85,000원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전 한미 반도체 1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주상 전환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 상담이 계속 많았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0만 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는 안 꺾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맞지만은 과거에 뭐 아시겠지만은 구글도 그랬었고 애플도 그랬었고 MS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과거 트럼프 때도 미국 증시 보게 되면 다우지수 이렇게 가도 되나 정도 싶을 정도로 많이 갔었는데 한번 가는 추세는 꺾인 게 쉽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어머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서 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사시지 말고 사기 전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소리, 제가 싫은 소리 하나만 좀 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 떠나서 HBM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인이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된 어떤 근거라든지 확신이 전혀 없이 그냥 덜컥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식 다시는 안 한다 그 얘기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다행히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영원히 철저히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의뢰를 하실 거면은 그냥 사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사시기 전에 사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판단을 넣어서 매수를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은 조금 오를 때, 조금 빠질 때 계속 궁금할 겁니다. 오르면 오른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린 대로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면 이게 투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홀딩해도 되는데 그 이전에 조금의 어떤 자기 공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자기 어떤 검증이란지 확신을 좀 가지고 좀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개 숙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엔비디아 좀 우상향 추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최대 수혜주인 한미 반도체도 좀 같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ABA 바이오요.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500원에 10%요. 25,500원이면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한참 됐어요. 혹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물려서.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럼 과연 매수가까지 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ABL 바이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네요. 긍정 두 분, 그리고 한 분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미국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중 황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ABL 바이오 좀 수익 좀 내실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 살짝 얘기 드리면은 금리 인하되면요 주식시장 폭락합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네, 길게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알테오젠하고 지금 레고캠 바이오, 펩트론, 그 다음에 지금 상담 그 문의 주신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술 플랫폼을 수출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죠. 제가 예전에 4가지 분류로 얘기를 드렸죠.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비유도 했죠.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 중에 뛰어난 연습생을 뽑아봐서 JYP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헐리우드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라고.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네. 이런 데서 성과를 많이 냈죠. 얀센이나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을 하던가 뭐 기술 수출을 같이 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해서 같이 공정 개발해가지고 신약 개발까지 나가던가 뭐 유한양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그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쪽이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대신 만들어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처럼 이제는 신약 개발 업체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업체 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임상삼상의 무덤 질비한 시체를 밟고 올라서려는 HLB 같은 종목이 있고 아래 시체는 신라젠이나 코롱티슈즈나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공한 모델로 주시장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게 이쪽이죠. 기술. 옛날 사람들이 옛날 그 어르신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너 기술이나 배워라. 너 평생 써먹는다. 근데 이게 옛날 말이라는 게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뭐 화장실 줄눈 하시는 분, 뭐 인테리어 필름 붙이시는 분, 젊은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어서 평생 직업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신약 개발을 하려다가 뭐 좋죠. 신약 개발을 하면은 역사적으로도 흔적이 남고 정말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세계적인 제약사로 발돋움하니까 바이오 회사나.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너무 큰 원샷 원킬을 노리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알테오젠 뭐 목표 주가 30만 원짜리도 나왔는데 네. 일단은 머크가 독점으로 계약을 해버렸죠. 이게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비아그라 같은 이제 오리지널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 시대는 이제 갔고 바이오 신약들이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특허 만료 기간이 됐어요. 에브비의 휴미라가 특허 만료가 됐고 머크가 갖고 있는 키트루다도 이제 곧 특허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머크나 이 지금 에브비 입장에서는 방어를 쳐야 될 것이고 뒤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제형 병역을 하면은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그 기술을 갖고 SC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는 ADC 중에서 링커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지금 다 러브콜을 받고 있고 두 개가 투톱이고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싹센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위고비로 간 다음에 위고비가 주일인데 이 펩트론의 기술을 이용하면 한 달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는 뭐냐? 우리가 항상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나 유한양행의 렉라자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거를 폐암이 걸리면 말기로 가면 뇌로 보통 다 전이가 돼요. 문제는 이제 뇌로 뚫고 들어가려면 뇌 혈관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걸 뚫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 안으로 셔틀을 날려서 약을 그 안으로 쏴줄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한데 ABL 바이오가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바이오에서 저렇게 훌륭한 기술들이 많네? 우리 저 기술을 이용해야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 기술을 누가 탐낸다고요? 오리지널 바이오 회사뿐만 아니라 뒤에서 치고 올려오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까지. 왜냐면 둘 다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오리지널 바이오 회사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하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고 해요. 베터, 더 낫다잖아요.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면 오리지널 입장에서는 방어를 쳐서 특허 기간 또 20년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뒤에서 치고 오는 입장에서는 시밀러가 아니라 베터로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로 신약으로 인정받아버리면 FDA에서 얀센의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에 비해서 약값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 기술이 필요하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암은 보통 전이가 뇌로 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ABL 바이오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투톱으로 치고 나간 것이고 펩트론이나 ABL 바이오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지금 바이오 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HLB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미 HLB로 가라고 한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양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셀트리온하고 대형 제약사 중에서 유한양이나 종근당 같이 섞어서 아까 말한 4가지 분류를 그 하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씩 뽑아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에이벨 바이오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기술 수출 플랫폼. 그러면 요거를 좀 더 바이오에서 확대하고 싶다고 하면은 유한양행 종근당에서 하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 HLB 하나. 요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HLB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K바이오의 훌륭한 기술들 좀 글로벌로 뻗어나가기를 주가도 동행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LNF고요. 네.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에요. 조금 오래됐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제가 매수가가 20만 원인데 네. 20만 원 선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LNF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한 분입니다.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래도 목표가가 조금 대폭 하향되긴 했던데 그래도 25만 원까지거든요. 25만 원 과연 가능할지.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좀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겠죠? 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거품이 좀 계속 빠지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은 저는 이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전처럼 이 몇 년 후에 뭐 실적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에 대한 어떤 좀 그 밸류가 높아지는 부분은 이제는 이제 겪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걸르면서 이제 매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NF도 뭐 양극재나 여러 가지 그 기업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제 뭐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경쟁이나 여러 가지 뭐 국사나 지금 현재는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좀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LNF 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응급제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뭐 대형사 또 이제 외국계 자본이 아닌 어떤 이제 순수한 저는 LNF가 우리나라 이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숫자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과정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LNF 자체가 2차 전지 업체한테는 물론 이제 테슬라와 연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기회를 계속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지 반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상반기 때 이루기에는 저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반기 때 반등할 것이라는 부분도 전제가 이 전기차 수요와 또 공급이 맞아야 이 리튬 가격 반등을 하겠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거품이 빠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제자리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절충하는 주가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증권사도 이제 2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죠. 물론 더 낮출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셨던 목표 주가 20만 원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반기 때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